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무주 지난 장수 시외버스 요금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전북 고속이 다음 주부터 버스 요금을 모두 900원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전날 지역 첫 유세를 전북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내 각 당도 출정식을 갖고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인 예정화 씨가 경기 전내 매화나무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온종일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각 당도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 첫 유세를 전주에서 시작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전주를 찾았습니다. 붉은 빗줄기 속에 도내 국회의원 전원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모인 유세에서 안 후보는 호남과 국민의당 간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어 개파 패권주의는 안 된다며 문재인 후보를 간접 비판한 뒤 개혁과 통합, 미래를 위한 정권 교체에 자신이 적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앞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찾은 안 후보는 사회 각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그런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지역 첫 유세지로 전북을 선택한 것은 전북과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 등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으로 호남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북을 찾을 계획인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도 출정식과 함께 사활을 건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스포츠 스타 김성한, 박찬숙 감독이 가세해 도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구 여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이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을 선택해야 촛불 시민혁명이 주장한 국가 대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오늘 전주를 찾아 안철수 후보가 유세했던 전북대 앞에서 도민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첫 유세 장소로 국정농단 촛불 집회를 이어온 관통로 사거리를 택했습니다.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 만큼 개혁성을 담보할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을 지지한 만큼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도 전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출근길 유세에 나서 전북 내 보수층 표심 잡기에 나섰으며 자유한국당도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그 어떤 후보보다도 선명한 공약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인물로 평가해 주시고 꿈과 희망을 다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수권 정당을 이어온 자유한국당이 바로 우리 정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21일, 대선 판세를 가를 호남 민심 쟁탈전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 등 총 16곳에 선거 경비 상황실을 열고 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경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당일에는 투 개표소 등 2천여 곳에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15,000여 명을 동원해 특별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무주, 지난 장수 시외버스 요금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전북고속이 다음 주부터 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도 보조금도 받지 않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북고속이 최근 전라북도의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무주, 진안, 장수 방면 12개 노선 45편의 노선을 변경하고 요금을 900원씩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불구불한 소태전 고개 대신 안전한 고속도로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운행 시간도 6분 단축돼 이용객의 편익이 증대됩니다. 3억 5천 정도의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발전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던 전라북도의 보조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흑자 노선의 수익을 적자 노선에 환원하는 자구책에 대해 주주와 노조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환영하고 무진장 노선 외에도 불평등 논란이 제기된 노선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로 여건은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요금 체계. 이번 무진장 방면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가 이용객 권리 회복과 불평등 개선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증편됩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지금까지 하루 6편 운행하던 임실, 전주, 인천공항 노선을 하루 8편으로 늘려 전주에서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매시간 버스가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직행버스는 3시간 만에 공항 접근이 가능하고 요금도 24,500원으로 저렴해 그동안 증편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전주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1000번 명품버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관광택시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예약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정액을 받고 주요 관광 코스를 돌며 택시기사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관광택시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제부터 택시기사 20명을 모집해 친절 안전교육과 더불어 관광명소와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 가이드 교육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 방송인이 전주 경기전 내 매화나무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나무 훼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행락철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방송인 예정화 씨가 국가사적인 전주 경기전 내의 와룡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매화나무인 와룡매는 수령 100살로 추정되는 나무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경기전의 명물이자 주요 시설입니다. 그런데 방송인 예 씨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놓고 와룡매를 꺾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온종일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수령이 약 100여 년 정도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울타리 처진 안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금해 주셔야겠고. 다행히 나뭇가지는 와룡매가 아닌 벚꽃의 가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문화재청은 예 씨의 행동에 대해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하거나 부수거나 그 밖에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해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락철 관광지에서 무심코한 행동이 문화재 훼손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 재정 기여자 선정에 나선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서남대가 교직원 임금 등 187억 원을 미지급하고 총장이 수천만 원대 업무 추진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과 인사, 학사 관리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남대 측은 교육부의 징계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도내에 반가운 봄비가 내렸죠. 영농철을 앞두고 내린 단비에 저수량도 올라 순조로운 한 해 농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보도입니다. 촉촉한 단비가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웁니다. 봄 채소들은 비 소식이 반가운 듯 땅 위로 고개를 드러냈습니다. 농부들은 밭에 옮겨 심을 고추 모종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겨울에 눈이 안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비가 적게 내려줘서 올해 농사일에는 좀 걱정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는 완주 24.5mm, 전주 18mm 등 20mm 안팎으로 올봄 들어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내린 단비로 주요 저수지의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80%가량인 5억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 내린 눈이나 비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지난 가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 부족을 해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보다 다소 비는 적게 왔지만 현재 저수량이 2억 1천만 톤으로 금년도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라북도는 올 한 해 강수량이 평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호남 최대 조경수 생산지인 완주군에 내년 조경수 유통센터가 들어섭니다.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대양금속은 김제 지평선 산단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철쭉 등 조경수의 전국 생산 유통의 30%를 차지하는 완주군이 소양면 신교리 일원의 조경수 유통센터를 조성합니다. 오는 8월 착공에 1년 뒤 완공될 조경수 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관리동과 품종별 전시포, 유통 판매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조경수 관련 농가들이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조경수 생산과 유통을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인 대양금속이 지평선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하고 김제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양금속은 총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지평선 산단 내에 생산부터 포장, 납품까지 하나의 라인을 갖춘 공장을 짓고 직원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토종 동식물을 지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베스 등 포획한 외래어종을 킬로그램당 5,000원씩 수매하는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요천에 베스 인공산란장 50개를 설치하고 돼지풀 등 외래식물을 제거해 토종식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기를 수매함으로써 효과적인 토종어류 보호를 할 수 있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부안 청자박물관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박물관을 찾은 수학여행단과 관광객은 2만여 명으로 집계했으며 도자기 체험은 학습 효과나 반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예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주군이 반딧불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관내 농가에 유통비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농가들이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제경찰서 소속 44살 김모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4일 전주 우화동에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28살 김모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4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7일부터 닷새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5개를 수거해 인출책에 보낸 뒤 2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팔복산단 용도 변경과 관련해 전주시가 검토 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업체가 얻는 혜택이 크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승인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팔복동 제1산단 내 옛 코카콜라 부재 용도를 변경해주고 일부를 기부 체납받기로 했지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이시 시조 이한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조경묘와 묘역인 조경단을 국가 사적지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임시회에서 전주 이시 시조 묘역은 조선왕조 발상지로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4월 열리는 대제봉행 역시 문화적인 가치가 크다며 문화유산으로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삼척에 있는 이성계의 오대조 이양무 장군의 묘가 2012년 국가 사적지로 지정됐다며 전주시도 사적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상주를 대파하고 선두로 올라선 전북현대가 팬들을 위해 옛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전북현대 축구단은 오는 23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에서 1999년 당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은 전북현대의 상징이 된 녹색 유니폼이 처음 적용된 시기로 축구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전 소설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 떴다 심청이 내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막합니다. 극단 명태 등 4개 극단이 참여하는 전북 연극제가 내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의 전북 지역 공연이 내일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중국 56개 소수민족의 특징을 잘 표현한 전시회가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지혜 작가 초대전이 오는 29일까지 옆집 여인이란 주제로 전주 갤러리 숨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토론회가 오늘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초청 강연회를 갖습니다. 정읍시는 신태인 시장 개장 100주년을 기념해 오늘 시장 내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와 농협이 함께하는 삼락농정 장터가 모레부터 사흘간 도의회 광장에서 운영됩니다. 제9회 진안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진안읍 연장리 꽃잔디 동산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등 19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